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미 이 앞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들이 아주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어제 밤에 경주에서 있었던 젊은 당원들과의 만남,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또 했고요. 또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매우 유명한 또 이 대사를 인용해서 보수와 함께 정말 뭐라 그러죠? 보수와 함께 그대가 보수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또 영문으로 한글을 섞어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공부했으니까 영어는 잘하겠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권성동 지도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초선들의 동향에 상당한 변화가 있어요. 배현진 사퇴한 이후에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는 뉴스를 또 전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결과, 지금 맨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법카와 관련된 수사 최종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성남 풋볼 클럽의 160억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 두산과 관련해서 지금 상당한 범증을 관련 경찰의 수사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검찰의 특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할 예정으로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이재명의 명도 이제 검찰의 손 안에서 거의 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법카 의혹 수사 도중에 있는데, 이 법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죽음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물론 고인에 대해서는요, 이제 삼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의를 표하지만은 말하자면 이 연관성, 배모 비서관과의 이 관계가 심상치 않은 관계인 것으로 그런 시사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도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준석이가 이제 울릉도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경주로 갔어요. 그래서 어제도 한 30여 명의 당원들하고 경주에서 주로 올려놓은 사진을 보면요, 젊은 당원들과 회식을 했어요. 어제도 이제 순두부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경주에서 당원들하고 순두부 회식을 했고, 한 30여 명 당원들이 이제 참석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의 당원들이 오히려 더 가장 개혁적이고 당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여기에서 말이죠, 이 당원들은 미래를 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원한다, 이거는요 본인을 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당원들은 나를 원하고 있어, 나 자르면 안 돼, 그러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어, 그리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 이거 없어지는 거야. 이 얘기는요, 자기가 공정한 경쟁한 게 뭡니까? 나는 국대다. 그리고 또 이 지방 이 선거에 뭐라고 그럴까요, 참여하는 이런 분들한테 이 PPAT 경쟁 시험을 봤잖아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의 이 존폐 문제하고 연계시켜서 함부로 이 시스템을 버리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의 이 공간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자기가 쓰러지면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나를 자르면 안 된다, 나를 징계하면 안 돼. 여전히 강한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그 섬에 있는 어느 누구 할 때 그 섬은 당연히 여의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역 당원들이 개혁적이다 할 때 그 어느 누구보다도는 당연히 윤핵관과 그 다음에 친윤 인사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당원들이 최고야, 나만이 젊은 당원들을 지켜낼 수 있어, 나의 정치적인 자산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또 의미 있는 것은요, 그러면서 뭐를 차용해서 하고 있냐면,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 있지 않습니까?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아주 유명 대사죠.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러니까 포스가 항상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대사가 나오는데, 여기서요, May the force 할 때 더 force, 이 포스를 더 포스로 바꿨어요. 더 포스. 왜냐하면 보수,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May the force be with you. 그러니까 보수가 그대와 함께를 바란다. 이 얘기는요, 대다수의 우리 보수층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대 with you, 젊은 당원들과 함께 하라. 그러니까
나의 정치적인 자산은 보수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이준석이가요,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써가지고 이런 거 보면요, 이 머리는 좋아요. 뭐 온갖 거 다 구상해갖고 갖다 말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 그리고 메시지화 시키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 메시지는 젊은 당원을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당대표를 1년간 하면서 도입했던 새로운 공정 시스템, 나는 국대다. 또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 참여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런 출마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경쟁시험, 이거 아무도 없애지 마. 그리고 윤핵관들 함부로 까불지 마. 당신들은 별로 개혁 의지가 없어. 이러한 이 중점적인 세 가지 메시지로 그러면서 May the boss be with you, 이거를 우리 보수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는요, 유는 이 경주, 그리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본인의 지지를 했던 그런 젊은 2030 세대들과 함께 보수가 있어달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거기에 고리는 나밖에 없어. 나의 정치적인 가치야. 이거를 부각시키는 메시지라고 보는데요.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불필요한데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런 머리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머리는 언제 필요하다. 제대로 메시지가 살아나려면요, 아무 결격 사유가 없이 당 대표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때 이런 의미가 전달되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징계를 먹은 사람이 할 짓이에요. 어디든지, 어디 직장에서든지 조직에서든지 징계나 처벌이나 감사를 받으면요, 고개 숙이고 푹 박혀서 반성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고개를 번듯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함부로 지우지 말라, 이러한 압박의 메시지를 거꾸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철규 의원이 직접적으로 일격을 가했지 않습니까? 양두구육이라고 양두구육, 이거를 이준석이가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꺼낸 양두구육을 맞받아가지고 지구를 떠나겠다는 사짐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다, 이렇게 이철규 의원이 비판을 하니까요. 야, 이거 잘못 대통령을 보좌해 온 사람들은 이제 하나 더 알 것 같은데 아마도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또 당원들을 만난다. 이러한 이 반박 입장문을요, 누구한테 질세라 바로 내놨어요, 어제.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철규 의원이 다시 또 한 번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말이죠, 이 페북에서 이 빨간 바탕에다가 흰색 글씨를 썼어요. 양두구육이라니 지구를 떠났다는 사람이 아직도 혹세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이다. 빨간 바탕에 이런 이제 글을 올렸는데, 오늘은요, 이 YTN에 출연해서 이준석을 또 이 가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이러한 이 비판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연속 이틀간 이준석을 때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YTN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 여의도 문화에 더 오래된 사람은 이준석이고 지난 11, 2년 동안 정치하면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양두구육의 모습 아니냐. 왜 남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온갖 독서를 쏟아 부어오면서 당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이 대표는 결국 20, 30대 젊은 정치인들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운 꼴이 돼버린 꼴이다. 그러면서 윤리의 징계가 억울하면 쟁송 절차를 거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철규 의원의 이런 이 비판, 이준석은 한번 제대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당원 대다수가 이준석 대표가 내부 총질을 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본인 생각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인용한 것으로 안다. 누구를 특별히 공격하거나 비하하려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권성동 이 직무대행만 하더라도 점잖게 이 일간지 같은 데서 언론에서 회자하는 말을 그냥 자기를 말하자면 이 경례죽에서 쓴 말에 불과해. 이렇게 해서 내부 총질의 의미를 조금 감추려고 노력했는데요. 아예 이철규는 확 다 까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반성해. 딱 제대로 이제 열받아갖고 찍어낸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은 뭐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고, 대통령직 인수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의 총괄 보좌역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지금 아직도 상당한 실세로 되어 있고요. 민들레의 후속 모임을 하나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후속 모임을 지금까지는 이제 이용호 의원이 이제 간사가 돼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장재원 의원하고. 그런데 이제 이용호 의원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윤핵관들이 다 나서면 오해 소지가 있다 해서 빠지고 그 간사 자리에 이철규 의원이 간사 자리를 맡아서 하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MBC의 이철규 의원이 나와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총질 이거는 뭐 우리 당원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탈당까지 하겠다, 이런 당에 있지 않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실제 대다수 당원들의 당심이다. 그러니까 이 내부 총질하는 것은 단순한 윤심이 아니라 이 당심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MBC 라디오에 나와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내부 총질하는 언행이 대통령의 국정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게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고, 책임 있는 사람의 태도라면 정상적으로 이 법률적으로 쟁송 절차를 진행하라.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이철규 의원의 이런 비판이 또 언론에 회자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준석 이러한 이 활동에 대해서 이 반발 차원에서 배현진 의원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를 선언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배현진 사퇴에 이어서 초선 의원들의 반란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초선 의원들 단톡방 63명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박수영 의원도 사실상 이제 친윤계나 마찬가지인데요. 박수영 의원이 어떤 성명을 주도하고 있느냐, 이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자. 그래서 최근에 1년의 사태에 대해서는 신속한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성명서를 올리고 동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 현재는 이 초안에 12명 정도가 동의를 표시했고, 대신에 상당수 초선 의원들은 상당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인데, 또 일부에서는 그래서 아직 비대위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요, 이 배현진 의원 8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속 시원하게 국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켜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사퇴를 선언했고 이제 연판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월요일날 의총을 소집해서 지금 현재 권성동 직무대행은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건지 안 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겠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 이준석과 관련해서 서울경찰청장이 말이죠, 지난달에 6월 13일 날 형사부 수사파트 간부들하고 한 30여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간부들이 아니라 수사 담당 경찰관들하고 이 자리에서요, 강한 진책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준석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해서 왜 압수수색도 안 하고 있고 관련자 조사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재명과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질책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얘기가요, 이 기사가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단독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유튜브에서는 처벌이 된다고 하는데 법리 검토를 똑바로 했느냐, 이렇게 김광우 서울청장이요, 강일구 서울청에 있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장 총경인데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요, 또 이 참석자마다 반응이 조금씩은 갈라지고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이준석 수사 지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도 말씀드렸고, 아니 이준석 본인도 수사 좀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수사에 절절매고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발표가 어려우면 이렇게 큰 사건의 경우에는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뭘 해야 됩니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들이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큰 일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나 아니면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볼 때 이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다, 그러면 중간 연구 결과도 보고서를 써서 올리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 수사 결과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청장은 언론인을 안 만나나요?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접 만나야 뭐하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멋있게 쫙 만들어가지고, 아, 이준석 수사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김성진이는 3번 소환 조사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동안에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참고인들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밝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은 이렇게 이제 한겨레 신문까지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거 이준석만 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이준석을 꼬집어서 한 건 아니야. 전반적으로 그냥 얘기한 거야. 그런데 뭐가 됐든지 간에 중대 사안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속 시원하게는 못 풀어준다 하더라도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 박지원 원장 매일 이 발목이 삐었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병상에 누워있는지 집에 가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지금 병상에 누워있을 거예요. 예, 퇴원했다 하면 기자들이 퇴원했다고 하겠죠. 자, 매일같이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권성동 직무대행의 문자를 보면 대통령은 이준석한테 보낸 메시지가 뭐냐? 당신은 대표이지 않대. 징계가 끝나더라도 돌아오지 마. 이런 메시지라고 해석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어요. 당대표라고 정도 하면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아무리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회복질이나 하는 거, 이거 바른 태도가 아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도대체 징계받은 그래도 책임 있는 여당의 대표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또 유행가 이 가사 인용해갖고 메시지 회복하는 거, 이게 맞느냐? 저도 며칠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제 방송 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우리 정말 윤석열 정권 교체에 앞장섰던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고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 항상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공사를 구분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를 좀 하라. 이렇게 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 정도로 해서 이준석과 관련된 이 오전 기사들을 정리해 드렸고, 이제는요,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김혜경이의 비서, 이 배모씨 비서, 아직도 경찰에서 소환조사를 못하고 있다는데, 소환조사를 안 하는 거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 나온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그 배씨 하나를 소환조사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 김모 씨가 결국은 생명을 끊었어요. 46살 먹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요, 상당히 의혹이 많이 가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배 씨가 이제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해서 김혜경이를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이 법인카드는요, 이 공무원 카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거기 때문에 아마 한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한 번 쓰는데 12만 원까지 밖에는 결제가 안 돼. 결제 한도가 있어. 그러니까 12만 원 넘는 거는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가서 결제했느냐? 바로 이 김씨, 이번에 생명을 포기한 이 김씨가 자기 개인 카드를 빌려줘가지고, 그 개인 12만 원짜리 이제 사인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결제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카드깡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이제 대목이다. 그래서 미리 개인 카드로 결제해놓고 나중에 법인 카드로 결제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말이죠, 이 배 씨하고 그 모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빌라에서 이 배 씨하고 동거를 했다, 같이 살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그리고 또 다른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빌라가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여자인 것 같아요. 이 배 씨는 여성이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댓글 보니까 이 배비서관이 여성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댓글도 있는데, 당연히 여성이죠. 예. 왜? 그러니까 김혜경이 옆에서 계속 수행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아주 비서관 했잖아요. 그리고 배 씨는 본래 7급 했었는데 성남시에 있을 때만 해도 경기도로 가면서 5급. 5급은요, 행정고시 한 사람들이 받는 게 5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계급입니다. 이걸 딱 받아가지고 충성을 당한 거죠. 사람의 충성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 배 씨가 이 수원 영통구에 빌라를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상점이고 2층에 2개 호실, 3층, 4층에 각각 1개 호실이 있어요. 그런데 3층에서 이 배 씨하고 둘이서 함께 살았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경비 이런 건물 관리인들도 이 둘이서 같이 이런 걸 받고, 그리고 주차장에는요, 검정색 중형차, 이 배 씨 거,
이 차가 딱 주차했고 3년 전부터 여기에서 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같이 살았으니까 뭐 이 카드 빌려주는 거야 뭐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니까 놀래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생명을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제가 보도했는데 이거 4명이나 죽은 거는 이거 예사롭지 않다. 철저한 수사 배경을 좀 캐야 되겠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모두가 4명 다 하잖아요. 유한기, 김문기, 그 다음에 변호사 대나비우 이모 씨, 이번에 김모 씨 46. 근데 이 46살 먹은 김모 씨는요, 본래 기무사 요원으로 성남시에서 이 정보 활동을 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배 씨도 알고 이재명이도 알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비극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기무사 요원으로 하고 끝나고 나서 18년도에서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2018년까지 기무요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는 군납업체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다가요, 최근에는 말이죠, 이 경기도 산하기관이었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상임이사로, 이게 뭐 경기도 산하기관인데 이거 누가 늦었는지, 이게 특혜 채용된 것 아닌지, 그 비리는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고발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겠고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그날 새벽에 배딸들하고 트윗을 하면서 말이죠, 야 고맙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개딸들이 나쁜 보도는 싹 다 자기네가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보도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개딸들이 말이죠, 딱 이재명 지지를 보이니까 고맙잖아, 이렇게 해서 개딸들하고 희낙낙하는 이재명, 이게 인성이 말이죠. 국회의원은 그만두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충남시장을 2번씩이나 하고 경기도지사를 하고 대통령 선거 2번이나 나오고, 여러분들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렸는데요, 유상범 의원이 한동훈 장관한테 이거 도대체 무슨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죽었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니까 한 장관이, 그거는 법무장관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건 경찰,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경찰이 잘 수사할 것이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그리고 특별하게 휴대전화 압수수색 이런 걸 해서 좀 사망 경위를 철저히 분석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이례적인 자살 추정 사건이 난다면 변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뭐 원칙적인 답변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 수사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자기 소관으로 돼 있는, 뭐 소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휘감독권한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 속도 좀 내달라, 이거 사람들 열받아갖고 살겠어요. 어느 쪽 사건들인데 아직도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나오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지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뉴스 한 꼭지만 더 보도를 해드린다면 아시아경제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시아경제에서 성남 풋볼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이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가닥을 정했고, 김혜경 수사는 이제 다 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있다. 그리고 백현동 사건도 곧 1차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남 풋볼 사건의 경우에는요, 핵심이 두산건설에 대해서 아주 특혜를 줬다. 그래서 이게 본래 말이죠, 성남시에서 병원 용지로 가지고 있었던 건데 상업 용지로 바꿔주는 허가를 해가지고 용적률도 250에서 670%로 높여줘 가지고요, 부산 분당에 부산타워를 건설했어요. 이게 뭐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한 1조 가까이 수익을 올렸다, 이런 보도까지,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경찰이 단행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하고 있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중요한 거, 이 법과 유용 의혹,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건은 마무리 수순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현동 개발, 그 다음에 경기주택공사, 경기주택 도시공사의 합숙소 선거사무소 이용한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사건 특혜 관련 의혹,
이런 것들도 수사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요, 조만간 1차적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단계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러한 이 경찰의 수사도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경찰청장이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은 경찰청 차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은 경찰청 차장이 이 이재명 사건에 관해서는 관련 경찰 당국에서 하든지 아니면 경찰청 본부에서 하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에게 현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브리핑을 해달라라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재명 이 관련 내용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